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에 사진도 있고, 통장 앱도 있고, 병원 예약도 있고, 가족 단톡방도 있고, 차마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 들어있지요. 오늘 사연은 엄마의 스마트폰 비밀번호 때문에 벌어진 조금 웃기고, 조금 짠하고, 마지막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54,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올해 80이 되신 엄마가 계십니다. 엄마는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아날로그 인간입니다. 스마트폰을 쓰시긴 쓰시는데 전화 받는 것과 사진 찍는 것, 그리고 유튜브에서 트로트 듣는 것 말고는 거의 못하십니다. 그래도 본인은 늘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할 건 다 해. 문자도 보고 사진도 찍고 카톡도 보내잖아. 그런데 엄마가 보내는 카톡은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빠. 처음엔 무슨 암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물었죠. 엄마, 알이 뭐야?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알았다고. 그럼 밥은? 밥 먹었냐고. 정말 경제적인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엄마의 카톡은 한 글자로 시작해서 한 글자로 끝났습니다. 그런 엄마가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다급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어디 아파? 넘어졌어?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폰이 나를 안 알아본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뭐라고? 폰이 나를 안 알아본다고. 내가 손가락을 대도 문이 안 열린다. 알고 보니 스마트폰 잠금이 풀리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점심시간에 급히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엄마에게 큰 배신이라도 한 것처럼요. 이놈이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알아봤는데 오늘은 모른 척한다. 저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손가락이 건조해서 그럴 수도 있어. 엄마는 바로 손가락에 침을 묻히셨습니다. 엄마, 그러면 안 돼. 왜? 옛날엔 우표도 이렇게 붙였어. 엄마의 논리는 늘 강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엄마, 숫자 비밀번호 뭐야? 엄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걸 알면 내가 너를 불렀겠냐?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정한 거잖아. 내가 정했지. 그런데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한테 말을 안 해줬어. 이 말은 이상하게 철학적이었습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그리고 잊힌 비밀번호. 저는 엄마가 쓸 법한 숫자를 하나씩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생일. 틀렸습니다. 아빠 생일. 틀렸습니다. 제 생일. 틀렸습니다. 손녀 생일.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 틀렸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계속 훈수를 두셨습니다. 아니야, 그건 너무 뻔하잖아. 그럼 뭐로 했는데? 그러니까 모르지. 답답함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천사 해봐라. 왜? 내가 천사니까.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80살 엄마가 아주 태연하게 자신을 천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눌러봤습니다. 틀렸습니다. 엄마가 살짝 민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천사는 아니었나 보다. 이번엔 2580을 눌러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2580?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 있었잖아. 뉴스 같은 거. 틀렸습니다. 486도 해봤습니다. 엄마, 이건 왜? 사랑해. 틀렸습니다. 엄마는 그때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사랑이 없었나 보다. 그렇게 한참을 씨름하다가 스마트폰은 결국 잠겨버렸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시도하세요. 화면에는 차갑게 그런 문장이 떴습니다. 엄마는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성질도 있네. 저는 그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웃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스마트폰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안에 내 아버지 사진이 많은데. 그 말에 저도 웃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평소에 아버지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제삿날에도 산 사람은 밥 먹어야지 하며 일부러 씩씩한 척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의 스마트폰 속에는 아버지 사진이 아주 많았던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진 많이 봐.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밤에 잠 안 오면 보지. 근데 오래 보면 또 속상하니까 한 장만 보고 꺼.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 장만 보고 끄는 마음. 보고 싶지만 너무 오래 보면 무너질까봐 딱 한 장만 보는 마음. 엄마는 다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사진첩에 내 어릴 때 사진도 있고, 내 딸 어릴 때 사진도 있고, 아버지가 병원 가기 전에 찍은 사진도 있는데, 저는 그제야 엄마에게 스마트폰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작은 화면 안에 엄마의 시간이 들어있었습니다. 젊었던 남편, 어렸던 딸, 작았던 손녀,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날들.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열어볼게. 그날 저녁, 저는 퇴근 후 다시 엄마 집에 갔습니다. 엄마는 이미 저녁을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다. 저는 괜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찌개가 문제가 아니잖아. 엄마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속상해도 밥은 먹어야 돼. 엄마는 늘 그랬습니다. 슬픔도 밥상 위에 올려놓고 김치 한 조각처럼 씹어 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저는 다시 비밀번호를 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자주 쓰는 숫자, 엄마가 좋아하는 숫자, 엄마에게 의미 있는 날.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 돌아가신 날?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걸 비밀번호로 해놓으면 열 때마다 너무 마음 아프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 생신? 그건 아까 해봤잖아. 엄마가 처음 아빠 만난 날은? 엄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기억해? 그러더니 잠시 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처음 만난 장소는 기억난다. 어디였는데? 버스 정류장. 엄마의 얼굴이 살짝 풀렸습니다. 그때 비가 왔어. 나는 우산이 없었고 네 아버지는 우산이 있었지. 근데 같이 쓰자는 말을 못하고 괜히 내 옆에서 천천히 걸었어.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와 아버지의 첫 만남. 비 오는 버스 정류장. 말없이 옆에서 천천히 걸어준 남자.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하며 조금 웃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원래 말이 없었잖아. 좋아한다는 말도 평생 몇 번 안 했어.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비를 덜 맞는 것 같았어.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비를 덜 맞게 해주는 사람. 갑자기 엄마가 손뼉을 쳤습니다. 아,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엄마가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생각난 것 같아. 뭔데? 엄마는 아주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615. 저는 물었습니다. 6월 15일? 무슨 날인데? 엄마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처음 우산 씌워준 날. 저는 조심스럽게 숫자를 눌렀습니다. 0, 6, 1, 5. 잠시 후 스마트폰 화면이 열렸습니다. 정말 열렸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봤지? 내가 완전히 잊은 건 아니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살아서 기억들이 깊은 서랍 속으로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열리자 엄마는 급히 사진첩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진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사진첩에는 온갖 사진이 다 있었습니다. 흔들린 꽃 사진, 반쯤 잘린 손녀 얼굴, 엄마 손가락이 렌즈를 가린 사진, 마트 전단지, 병원 진료 시간표, 동네 고양이, 그리고 알 수 없는 검은 화면 23장.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 검은 사진은 뭐야? 엄마가 보더니 말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혼자 찍었나 보다. 엄마의 스마트폰도 나름 자기 예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참을 넘기다가 드디어 아버지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가운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그 사진을 보며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도 괜찮다고 했어. 하나도 안 아프다고.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그때는 참 잘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손가락으로 화면 속 아버지 얼굴을 살짝 만지셨습니다.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이, 마치 오늘도 거기 살아있는 사람을 만지듯이.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이 사진 좀 크게 뽑아줄 수 있냐? 그럼 뽑아줄게. 그리고 내 아버지 사진만 따로 모아놓는 것도 할 수 있냐? 응. 앨범 만들어줄게.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밤마다 찾느라 고생 안 해도 되겠네. 그날 저는 엄마의 스마트폰에 아버지라는 앨범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옮겼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 사진, 환갑 때 사진, 손녀를 안고 웃는 사진,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 마지막 생신 케이크 앞에서 찍은 사진. 엄마는 옆에서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한 사진에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옆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분 다 카메라를 보지 않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 좋다. 왜? 우리가 같이 늙어 보이잖아. 그 말에 제 마음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같이 늙어 보이는 사진.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사진이지만 남겨진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증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증거.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데 엄마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한 글자일 줄 알았습니다. O, R 이런 식일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엄마가 보낸 카톡은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고맙다. 내 아버지 다시 만난 것 같았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또 불러. 잠시 후 엄마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이젠 안 잊어버린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가 왔습니다. 615.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비밀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사랑의 날짜였습니다. 처음 우산을 같이 쓴 날, 말없이 옆을 걸어준 사람을 평생 마음에 들인 날, 그리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잊히지 않는 날. 그 후로 저는 엄마 집에 갈 때마다 스마트폰 사진 정리를 해드립니다. 엄마는 아직도 사진을 이상하게 찍습니다. 꽃을 찍는다고 해놓고 본인 발을 찍고, 손녀를 찍는다고 해놓고 천장등을 찍고, 음식을 찍는다고 해놓고 식탁 귀퉁이만 찍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우지 않습니다. 그 사진들도 엄마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삐뚤고 흔들려도 분명 엄마의 시선이 지나간 자리니까요. 얼마 전에는 엄마가 제게 물었습니다. 야, 근데 사진첩에 하트 붙이는 건 어떻게 하냐?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진에 하트 붙이게?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사진.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아직도 좋아? 엄마가 저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좋아하긴 뭘 좋아해. 그냥 정이지. 그런데 엄마는 아버지 사진마다 하트를 붙였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젊은 날의 뜨거운 말만은 아니구나. 사랑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조금 기울여주는 것이고, 먼저 떠난 사람 사진에 하트를 하나씩 눌러주는 것이고, 잊어버린 줄 알았던 숫자를 어느 날 문득 기억해내는 것이구나. 그리고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사랑은 표현이 서툴러서 더 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해도 같이 걸어주고, 보고 싶다고 말하지 못해도 사진을 한 장만 보고 끄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도 비밀번호에 그날을 숨겨두는 마음.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스마트폰 속을 귀찮은 기계 문제로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한 번쯤 천천히 들여다봐 주세요. 그 안에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세월이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흔들린 사진 속에도 그리움이 있고, 잘못 찍힌 검은 화면 속에도 혼자 살아온 시간이 있고, 비밀번호 내 자리 안에도 평생 잊지 못한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의 비밀번호를 압니다. 615. 하지만 그 숫자를 누를 때마다 이상하게 조심스러워집니다. 그건 문을 여는 숫자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 한쪽을 여는 숫자 같아서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스마트폰 비밀번호 하나에도 누군가의 첫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꾸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실 때
조금 답답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어쩌면 그 순간은 단순히 기계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의 시간을 다시 만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부모님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 휴대폰 사진첩에 뭐가 제일 소중해? 그 대답 속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하나쯤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